네, 안녕하세요. 염지성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 젊은 여성분들이 어깨가 많이 아파서 여러 병원에 다녔음에도 계속 통증이 낫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한창 젊은 여성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발레를 하시는 분들이나 체조를 하시는 분들, 또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물론 일반인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직장에 다니시거나 학생인 분들도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달리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어깨 통증이 잘 안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염증이 있다고 해서 충격파를 맞고 주사 치료를 하고, 또 이런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니까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또 받게 되고, 계속 치료를 해도 안 나서 MRI 촬영해보니 힘줄은 괜찮고 그냥 염증이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얘기를 듣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유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는 왜 어깨 통증이 잘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진단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몸이 생각보다 유연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이쪽 팔에 이렇게 붙이도록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게 이렇게 붙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새끼손가락을 뒤로 젖혔을 때 90도 이상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손을 일어나서 땅바닥에 내려서 바닥에 닿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팔꿈치를 이렇게 뻗쳤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분들, 똑바로 섰을 때 무릎이 이렇게 휘어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내가 어깨가 아픈데 무슨 손가락을 왜 꺾고 팔을 왜 이렇게 뻗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진단이 되지 않는 어깨 통증에는 인대가 이렇게 느슨해서 몸이 자유자재로 잘 늘어나서 어깨가 덜컹덜컹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깨의 경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환을 진단하기 앞서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이렇게 몸이 잘 늘어나는지 테스트하는 방금 그 5가지 방법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베이턴 스코어라는 점수를 매겨서 환자분들이 이런 스코어가 4점 이상이 되면은 내가 인대가 잘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경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증후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환자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 늘어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손현재 선수와 같이 굉장히 몸이 유연하신 분들, 또 발레리나, 체조 선수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몸이 잘 늘어나는 분들은 인대가 아주 느슨하기 때문에 어깨가 덜컹덜컹 움직이면서 앞으로도 빠지고 뒤로도 빠지고 위아래로도 좌우자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증후군은 신체 진찰도 해야 되고, 베이턴 스코어라고 하는 점수가 높아서 과이완 인대 증후군이라는 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어깨가 이것 때문에 아프겠거나 라고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대가 잘 늘어나는 군에 해당이 되시고 진찰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은 이 질환으로 인해서 아픈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정말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진단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진찰을 하게 되면은 의사들이 진찰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어깨가 아래로 잘 늘어나고 앞뒤로 잘 움직이게 되고, 이러한 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더더욱 맞는 것이고, 경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팔을 앞으로 들거나 옆으로 들거나 팔을 움직였을 때 어깨의 앞쪽이 아프거나 또는 뒤쪽이 아프거나 애매하게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팔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많고, 팔이 아래로 빠진다, 또는 어깨가 덜컹덜컹 부딪혀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질환을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환을 진단하는 게 환자분들의 증상, 그리고 신체 진찰, 무엇보다도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근데 이제 MRI 검사도 단순 MRI 검사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환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 안에다가 조영제로 이렇게 부풀려서 관절 조영제를 넣어서 찍는 특수 MRI가 있습니다. 이 MRI를 촬영을 해야지 어깨 관절이 잘 늘어나는지,
관절 주머니가 축 처지는지 이것을 특정 비율에 따라서 측정을 해서 볼 수 있고 이걸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MRI를 찍어서는 힘줄은 멀쩡하게 잘 나오죠. 사실 많이 파열이 있거나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관절 주머니가 멀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웠던 것이고 진단이 잘 안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증후군이라는 것을 진단을 하게 되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상 이제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 운동 치료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주사를 할 수도 있겠고 어깨가 이제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견갑골 근력 강화 운동과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은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견갑골 근력 강화 운동도 두 가지 방법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는 견갑골 근력 강화 운동과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어깨를 탄탄하게 만들고 이제 어깨가 덜컹거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인대가 너무 느슨하니까 어깨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낫는다.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근육이 정말 커졌는데도 잘 낫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운동 처방을 제대로만 내려주고 환자분들을 제대로만 치료를 해준다고 하면은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렇게 치료를 해도 어깨가 계속 빠지는 느낌이 들고 너무 아프고 생활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관절경으로 크게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살짝 내서 관절경으로 이제 관절 주머니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어깨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 어깨가 잘 낫지 않는 분들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바로 경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증후군인데 어깨에는 생각보다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